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딱 1년 전이었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1월 1일이 시작될 때만 해도 올 연말까지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기는 할까 심히 의문이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대충 잘 틀어막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예능들은 작년부터 참 묘한 사인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시면 2021년에는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와서 지옥으로 이어지더니만, 자, 또 보세요. 올해에는 아포칼립스와 또 666이 다가왔습니다. 드림캐쳐. 그리고 보시면 2022년의 마지막 달에는 이러고 대놓고 눈깔 사인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각인데 2022년의 끝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과연 어떤 혼돈의 카오스가 있었는지 한번 꼽아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휴거 직후 세계를 뒤흔들게 될 국가마국 전쟁의 준비입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2월 현재까지 끝날 기미는커녕 격화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상상도 못할 만큼 국가마국 연합군의 전열이 정비된 겁니다. 러시아인 마곡, 벨라루스인 고멜은 원래 원팀이었어요. 그리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인 붓과 구스는 러시아가 불러만 준다면,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참전할 거야. 짜짜라 짜라 곡과 마곡. 그럴 각입니다. 가장 아슬아슬하던 도갈마와 바사, 터키와 이란도 마침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탄불 테러로 폭주하는 터키 근황, 이스탄불 폭탄 테러 배후에 쿠르드족을 지원한 미국이 있다며 미국의 조문도 거절한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의 미군 기지를 폭격했다. 터키는 그 이스탄불의 테러를 당한 후에 그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조문도 거절하고 단교 수준까지 갔습니다. 거의. 또 보시면은 이란, 러시아의 드론, 탄도미사일까지 판매 검토. 이란은 러시아 편에 확실히 서가지고 이제 드론과 미사일까지 공급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아예 2015년 9월부터 IS에 대항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의 군사 동맹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헐.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거 오늘 방송 만들면서 처음 알았는데,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까지 7년 넘게 지금 러시아와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사우디까지 넘어갔잖아요. 곡과 마곡에 이스라엘 진격을 막을 중동 국가는 단 1도 없게 된 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마당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날려가지고 러시아 영내의 공군 기지를 폭격하는 도발을 했죠. 이틀 새 3차례 러시아 본토 드론 타격, 푸틴 국가안보위원회 소집, 모스크바도 사거리 안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비행장이 드론 공격. 전날에는 러시아 라잔주, 사라토프주의 군사 비행장 2곳도 드론 공습. 라잔주와 사라토프주는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서 480km, 720km 떨어진 후방 지역이었다. 수도 모스크바와 수도권 일대 지역도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러시아 내륙에 공군기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폭격기 2대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 비결 무인 정찰기를 순항 미사일로 개조했다. 라잔과 엥겔스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 2곳, 옛 소련제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받았다. TU-95, TU-160 등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거점 군사시설인 엥겔스 공군기지에서는 병사 3명이 숨지고 투폴레프 95 2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 파손된 투폴레프 95 폭격기가 핵폭탄은 물론 세계 최대 최강의 수소폭탄인 차르 본바를 탑재할 수 있는 핵 전략 폭격기입니다. 아니 딸랑 비행기 2대가 뭐 어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요, 이 전략 폭격기를 타격한 거는, 파손시킨 거는 러시아의 핵 자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 공격으로 반격하는 게 국제법상 합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러시아가 언제 핵을 날리든 이상할 것이 없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좆잡고 반성해도 모자랄 지경이 됐네요.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미국 동성혼 인정법 상하원 모두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아.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성문화한다. 와우. 보수 성향의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만큼 동성혼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국가적 요건을 규정하진 않지만 다른 주에서 받아들여진 동성혼을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동성결혼 인정법이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공화당, 민주당이 둘 다 결탁한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회복 불가한 국가급 배도를 완성했다는 것에 진배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성결혼 인정법에 대한 본 게시탐정의 짧은 의견입니다. 저 법이 단순 동성혼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연계되어서 동성결혼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의 동성혼 반대를 못 꺼내겠군요. 와우. 국내에서도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그 무슨 정권 교체에 미쳐서 많은 성도들과 주의종들이 무속도 괜찮아, 그건 그냥 전통 문화, 이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짓거리를 벌여댔고 교단 단위로 그냥 손바닥에 왕자 쓰고 무당을 멘토로 매신다는 양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죠. 가히 국가급 배도에 비견할 만한 깽판을 쳤는데 마침내 한국교회 역사상 최악의 WCC를 능가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급 되는 것 같아. 그런 개판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전광훈 2단 사이비 주요 근거. 전광훈 자신을 성령 하나님, 즉 성령의 본체다, 자신을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 일컫고 자신의 아들은 추종자들 앞에서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 칭한 점, 자신은 선지자라고 칭했다. 일명 쪼개짐 교리. 전광훈 앞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정의 이걸 다 내려놓고 쪼개져야 한다. 전광훈이 성령에 어긋나는 말을 해도 전광훈의 말에 명종해야 한다. 자신이 손가락 한 개를 두 개나 말하면 두 개나 말해야 한다. 빤스를 내리라고 하면 여신도들은 빤스를 내려야 한다는 맹목을 강요하며 자신에 대한 맹목을 강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신성 모독 발언.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적 발언을 일삼은 전광훈 목사를 최근 들어서야 한기총에서 제명 및 이단 판정을 했죠. 사실 죄상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증경대표 회장단 성명서, 증경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임자들, 전에 그 한기총 대표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성명서입니다. 전광훈 목사 이단 정전의 효력이 없음을 천명한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 결정에 대해 한기총 증경 대표 회장단은 통분히 여기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와, 저게 이단이 아니라고?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세력에 대해 맨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역대 어떠한 대표 회원도 할 수 없었던 18개의 행사와 광화문 애국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을 막고 자유복음 통일을 외친 보수 애국자이다. 할렐루야. 지랄을 쌈 싸먹고 자빠졌네 진짜. 자, 다음. 전광훈 목사는 나라가 재경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하고 엄청난 비용과 인원동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본 것도 많지. 3번 투옥되는 고난과 수모를 감당해왔다. 이러한 분에게 표창을 던지고 싶네. 표창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2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 것은 최근에 북한은 제1의 척살의 타겟을 전광훈 목사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졌음에도 아이라이 진짜 김정은이가 눈이 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을 결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와 한미동맹 강화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정치적 이적 행위로 판단된다. 아니, 이단 판정은 성경을 기준으로 교리적 판단을 하는 건데 무슨 정치적 그게 고려가 아니, 애국자면 뭐 이단 뭐 자동
제외인가? 어? 아니 대한민국의 애국자면은 무슨 이단 사이비 짓을 해도 무죄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기총의 역대 대표 회장을 지냈다는 원로 목사들이 대대적으로 연대해서 전광훈을 옹호하고 되려 한기총을 겁박하고 있네요. 본 게시 탐정은 이제 이 나라 교회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거의 절반 이상 걷는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 각이에요. 자, 순서대로 하자면 배교에 이어 멸망의 아들도 드러나야겠죠? 보세요. 유력한 적그리스도 후보인 오스트리아 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반유대주의와 증오에 맞서 싸운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와, 배심원단은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국가 어쩌고저쩌고. 자, 다음. 진실의 전사상은 반유대주의와 증오의 싸움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국제적 인물을 기리기 위해 미국 유대인 신문이 매년 수여합니다. 상 이름이 진실의 전사상이라는데 이 진실의 방에 들어가야 될 놈이 무슨 진실의 전사? 아주 메시아를 참칭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딱 어울리는 명칭이네요.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고 중동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될 적임자로는 아무래도 이 자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와닿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 공식화, 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고위험 시설 외 자율 착용 어쩌고저쩌고. 우한 폐렴이란 이름으로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었던 중공이 마침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목전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의 종결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만 꽂혀서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자축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난 혼돈의 카오스를 뒤로한 채 말이죠. 시대의 징조를 연구해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본 게시 탐정이 보기에는 대략 반세기 분량, 적어도 수십 년치, 한 20, 30년치 정도의 대환란 준비가 단 1년 만에 세팅된 다시는 없을 격동의 해가 2022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만 하던 거 라이브로 보는 기분 썩 나쁘지 않네요. 과연 우리가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는 쪼까 무서워지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